금자야 그 서류. 내일 나랑 은행 가서 물리자. 아이고야. 참말로 네가 뭔데 자꾸 물리라 말하라야. 은행 직원이라도 되나? 내가 그걸 팔던 사람이라 그런다. 38년을 이 손으로 수십 건을 주던 금자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새벽 목욕탕 타르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지요. 저는 올해 73 된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외곽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산 지 9년째고 19부터 57까지 꼬박 38년을 은행 창구에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은행이 절대로 먼저 말해주지 않는 것 하나를 그 창구 안쪽에 앉아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60 넘으신 분들 통장에 돈을 옮기시기 전에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나올 한 어른 이야기는 제가 18년 동안 아무한테도 못 꺼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장롱 속 통장에도 어쩌면 같은 글자가 찍혀 있을지 모르니까요. 금자하고 저는 20년 넘은 목욕탕 친구입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저절로 떠지는 나이라 6시에 문 여는 목욕탕에서 만나 서로 등을 밀어주고 나오는 길에 요구르트 하나씩 빨면서 평상에 앉는 게 우리 하루의 시작이지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처지도 같고 계모임도 같이 합니다. 무뚝뚝한 저하고 다르게 금자는 목소리가 커서 탈의실에 금자 웃음소리가 나면 그날은 목욕탕이 다 환해집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2주 전 화요일 새벽이었죠. 금자가 평상에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정수가 나 어제 큰일 하나 했다. 얼굴에 자랑이 한가득이라 뭔가 했죠. 그 돈 있잖니? 만기된 거. 그거 어제 싹 옮겼다. 은행 총각이 그러는데 요새 예금에 두는 사람이 제일 손해라더라. 이자를 배로 주는 게 나왔다고 나만 특별히 챙겨주는 거라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저는 압니다. 금자가 30년 부은 적금에 남편 앞으로 나온 보험금을 보태 만든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빼고 나면 금자한테 남은 전부입니다. 유족연금하고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 90만 원 남짓으로 사는 사람한테 그 8천만 원이 그 돈이 말입니다. 목숨줄이나 한 가지예요. 은행에서 먼저 전화가 왔더라고. 어머님 만기 되셨는데 요새 금리가 내려서요. 좋은 게 나왔으니 들르시라고. 나를 어찌 알고 챙겨주나 싶어 고맙더라니까. 고맙다는 그 말에 저는 요구르트를 내려놨습니다. 만기 전화. 그 전화가 어디서 어떻게 걸려오는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금자야, 그 서류 좀 보자. 봉투 안에는 알록달록한 안내장하고 가입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꺼냈지요. 요새는 돋보기를 써도 약관 장글씨가 통 안 보입니다만 볼 것도 없었습니다. 첫 장에 큼직하게 밝힌 2글자, 신탁. 조금 내려가면 조그맣게 원금 비보장. 금자야, 이거 예금 아니다. 알지? 예금보다 좋은 걸 하자잖니. 예금보다 좋은 물건은 이 세상에 없어. 은행에 있는 건 딱 2가지다. 예금하고 예금 아닌 거. 그리고 60 넘은 분들의 돈은 예금 아닌 것에 넣는 게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통장이든 서류든 신탁, 펀드, 보험 이 중에 하나라도 적혀 있으면 그건 은행이 파는 물건이지 우리 나이 돈이 앉아 쉴 자리가 아니라고요. 지수가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해도 결국 한 줄입니다. 잘 되면 이자 조금 더 받고 잘못되면 원금이 깨진다. 작년에 홍콩 지수인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온 나라 은행 창구가 시끄러웠지요. 그때도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많이 걸려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구에서 물어볼 말은 딱 2마디면 되는데 그 2마디는 이따가 그대로 보여드리지요. 금자 얼굴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아이고야, 남의 경사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그 총각이 얼마나 꼼꼼하게 해줬는데 지수가 반토막 나지 않는 한 걱정 없다더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괜찮다더라. 반토막 나지 않는 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 말들이 어느 서랍에서 나오는지 저는 압니다. 제가 38년 열고 닫던 서랍이니까요. 금자야, 어제 넣었다고 했지. 가입하고 며칠 안에는 마음을 물릴 수 있게 법으로 말미를 줘. 나이 든 사람한테는 특히. 늦어도 모레까지다. 나랑 같이 가서 물리자. 됐다. 금자가 서류를 확 뺏어갔습니다. 내 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네. 너는 은행 다녔다고 사람을 그리 무시하나? 나도 알 만큼 안다. 금자는 가방을 챙겨 먼저 일어서 버렸습니다. 요구르트가 반도 안 빈 채로 평상에 남았더라고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전화기만 들여다봤습니다. 걸까 말까. 저 고집을 무슨 수로 꺾나 싶다가도 서류에 그 글자가 눈앞에 어른거려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압니다. 금자가 왜 그렇게 성을 내는지 무시당했다 싶은 게 반이고 나머지 반은 그 창구 총각 때문이지요. 강불래 이야기를 하려면 금자가 어떻게 사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금자는 5년 전에 남편을 보내고 빌라 2층 전세에 혼자 삽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멀리 살고 사위 눈치에 1년에 2번 얼굴 보면 많이 보는 편입니다. 가족 대화방에 손녀 사진이 뜨면 금자가 답을 달지요. 우리 강아지 많이 컸네. 그 밑에 또 답이 달리는 걸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언젠가 금자가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더라고요. 정수가 한 달에 내 이름 석자 불러주는 데가 어딘 줄 아니? 병원하고 은행뿐이다. 그때는 웃자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 총각이 금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이고 어머님 오셨어요 하고 믹스커피를 타서 2손으로 내오고 지난번에 아프다던 무릎은 좀 어떠시냐고 기억해 준답니다. 금자는 볼 일이 없어도 은행 앞을 지나면 괜히 들어가 통장 정리를 하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에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창구에 앉아본 사람은 알거든요. 단골 어르신 성함하고 물은 이야기를 수첩에 적어두는 게 어떤 일인지. 그 친절이 다 가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총각도 사람인데 정이 아주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 옆자리에는 반드시 숫자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번 달 지점 목표라는 숫자가요. 저녁까지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더군요. 2번, 3번, 4번째야 받았더니 첫마디가 왜? 였습니다. 금자야 모레까지라니까. 그 뒤엔 정말 늦는다, 끊는다, 뚝 정말로 끊어버립디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남의 돈일에 이 난리인가. 냅두면 그만인 것을 그런 못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자개장 앞으로 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 이불보 밑 거기에 10년째 못 버리고 못 붙인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부이라고 인쇄된 흰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있고 받는 사람 이름 자리는 10년째 비어 있습니다. 쓰려던 이름은 3글자입니다. 강불래. 오늘 이 이야기가 진짜로 시작되는 것은 사실 이 봉투 앞입니다. 그 봉투를 꺼내놓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18년을 입 다물고 산 얘기입니다. 죽은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하고는 금자 고집을 못 걷겠더라고요. 은행 다닌 사람의 충고는 어제 이미 튕겨나갔으니 남은 거는 은행에서 무슨 짓을 하고 나온 사람인지 실토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저는 시장에서 옥수수를 삶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들고 금자의 빌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한참 만에 열어는 주더군요. 금자는 말없이 텔레비전 소리만 키웠습니다. 트로트 경연이 떠들썩한 방에서 저는 밥상 위에 옥수수 봉지를 내려놓고 입을 뗐습니다. 금자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있지? 텔레비전만 보던 금자 고개가 반쯤 돌아왔습니다. 내가 그 도끼였다. 남의 발등을,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나를 믿어준 발등을 찍은 도끼. 오늘은 그 얘기를 하러 왔다. 듣고도 그 서류 안 물리겠다면 다시는 내 돈 얘기 안 꺼내마. 금자가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소리가 뚝 죽었지요. 그게 그러니까 18년 전 2007년 가을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대로 하려면 더 옛날로 가야겠네요. 저는 19에 나와 주판 하나로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절엔 딸이 은행 들어가면 동네 경사라고 어머니가 시루떡을 돌렸지요. 창구에 앉아 남의 돈을 세는 게 제 평생이었습니다. 손님 돈은 10원 하나 안 틀리게 그게 제 자부심이었고요. 불래 알면은 제가 30살에 만난 손님입니다. 은행 뒷골목 시장에서 40년 채소 좌판을 한 어른인데 저보다 15살 위였습니다. 한글을 겨우 깨친 분이라 통장 정리를 하러 오면 늘 저만 찾았지요. 우리 윤양 있는가? 그러다 제가 대리를 달면 우리 윤 대리, 과장을 달면 우리 윤 과장. 남의 승진은 몰라도 제 승진은 그 어른이 제일 먼저 알아줬습니다. 여름이면 좌판에서 삶은 옥수수를 검은 비닐에 담아서는 창구 대리석에 슬며시 올려놓고 갔습니다. 우리 윤 과장 밥은 먹고 다니는가? 그게 그 어른 인사였습니다. 번호표를 뽑아놓고 당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유리 너머로 제가 일하는 걸 흐뭇하게 구경하던 그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고무줄로 감아와 적금을 붓고 도장 주머니는 옷핀으로 속주머니에 채워 다니던 어른. 그 좌판으로 아들 둘 공부시키고 당신 노후하고 막내 장가 미천으로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20년이 걸렸죠. 그 4천만 원이 어느 창고 앞통장에 있었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2007년 가을이 어떤 시절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온 나라가 펀드로 들썩였지요. 어디 펀드가 몇십 %를 벌었다더라. 옆집 누가 그걸로 차를 바꿨다더라. 은행 안은 더했습니다. 아침 회의마다 화이트보드에 지점 목표가 적혔습니다. 이번 분기 펀드 몇 척, 직원마다 할당이 떨어지고 실적이 처지는 지점의 지점장은 본점에 불려갔습니다. 왜들 그렇게 팔았느냐? 지금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예금은 은행에 남는 게 몇 푼 안 됩니다. 펀드하고 보험은 파는 순간 수수료가 뚝 떨어지지요. 그리고 창구 단말기에는 만기 도래 고객 명단이라는 게 뜹니다. 누구 목돈이 언제 풀리는지 날짜까지 다 보인다는 말입니다. 만기 전화는 안부 전화가 아니라 그 명단 위에서 도는 전화입니다. 그 명단에서 제일 만만한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나이 드신 단골들이었습니다. 목돈이 있고 거절을 미안해하고 꼬치꼬치 묻는 걸 체면 깎이는 일로 알고 자식하고 상의도 잘 안 하시니까요. 저는 그걸 머리로 안 게 아니라 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벌 불래 할매의 적금 만기가 제 단말기에 떴습니다. 4천만 원. 그달 제 할당은 한참 모자랐고요. 할매가 창구에 앉았을 때 제 입에서 나간 말을 저는 지금도 토시까지 기억합니다. 어머니, 이거 그냥 적금해 두시면 아까워요. 요즘 다들 이걸로 갈아타세요. 적금보다 나아요. 할매가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구먼. 우리 윤 과장이 좋다면 좋은 거지. 그러고는 옷핀을 끌러 도장 주머니를 통째로 내밀었습니다.
약관이며 설명서며 죄다 잔글씨인 걸 그 어른이 못 읽는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형광펜으로 도장 자리마다 큼직하게 동그라미를 쳐드렸습니다. 여기 찍으시면 돼요.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은 했습니다. 매뉴얼대로 빠르게 지나가는 말로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딱 그 한 줄, 그게 무슨 뜻인지 되묻지 않으실 걸 뻔히 알고 하는 말이었지요. 그날 저녁 마감 때 제 실적 그래프가 쑥 올라갔고 지점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서 발 뻗고 잤습니다. 정말입니다. 죄를 지은 날은 잠이 안 와야 맞는 건데 그때는 그게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다들 오른다고 했고 저도 반쯤은 믿었고 무엇보다 저한테는 채워야 할 숫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놈의 숫자가 뭐라고? 이듬해 가을, 그러니까 2008년입니다. 미국에서 큰 은행이 무너졌다는 뉴스가 나오더니 온 세상 지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객장 텔레비전에 파란 화살표가 뜰 때마다 창구 앞 줄이 길어졌지요. 반토막 난 통장을 쥐고 손을 떠는 어른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주저앉는 아주머니들. 저는 그 앞에서 배운 대로 말했습니다. 지금 파시면 손해가 확정됩니다. 기다리시면 회복됩니다. 입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딱 한 사람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불례 할매. 통장에 4천만 원은 그의 겨울이 오기 전에 2천만 원 언저리가 됐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으로 못 다녔습니다. 멀리 큰 길로 돌아서 출퇴근했지요. 그 골목에 옥수수 찌는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내려앉았으니까요. 그런데 첫눈 올 무렵에 할매가 은행에 왔습니다. 번호표도 안 뽑고 곧장 제 창구로 와서는 김이 나는 검은 비닐봉지를 대리석에 올려놓는 겁니다. 삶은 옥수수였습니다. 우리 윤 과장 낯이 반쪽이 됐구먼. 밥은 먹고 다니는가? 저는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돈이 하고 입을 뗐는데 할매가 손을 내저었더라고요. 내 돈은 괜찮네. 도로 오른다며? 텔레비전에서 그러대. 윤 과장이 좋다고 한 거면 좋은 거였을 거고 세상이 이 모양인 걸 윤 과장이 어쩌겠는가? 그러고는 제 손등을 툭툭 두드리고 가셨습니다. 40년 좌판에 마디가 다 굵어진 손으로요. 금자야, 나는 그날 알았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욕이 아니더라. 원망이 아니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건네는 괜찮다. 그 한마디더라. 진짜는 그 다음 해봄에 왔습니다. 할매 큰아들이 하던 가게가 그 난리통에 넘어가게 생겨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진 겁니다. 할매가 창구에 와서 그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윤 과장, 이거 도로 돈으로 바꿔주게. 단말기에 숫자가 떴습니다. 4천만 원 들어간 것이 2,400만 원. 20년 좌판이 1,600만 원어치 1년 반 만에 사라진 겁니다. 해지 서류를 뽑는데 손이 떨려 종이가 밀렸습니다. 형광펜을 못 집겠더라고요. 그런데 할매가 먼저 도장 주머니를 끌러 내밀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어디 찍으면 되는가? 윤 과장이 표시해주게. 나는 윤 과장 표시만 믿네. 그 말에 제가 어쨌는지 아십니까?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여기요, 어머니. 목소리가 안 떨리게 창구 직원답게요. 할매는 2,400만 원을 찾아가면서 도리어 저를 위로하고 갔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려 하더니만 무너지기도 하는구먼. 그래도 탑 쌓던 손은 남았으니 됐네. 내 팔자에 애초에 안 붙을 돈이었나 보지. 윤 과장, 낯빛이 왜 그런가? 밥부터 먹게. 그 이듬해 저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정기 인사였으니 도망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금자야, 내가 평생 못 잊는 건 그 다음이다.
발령 통지를 받던 날 내 속에서 제일 먼저 올라온 게 뭐였는지 아니? 안도였다. 이제 그 골목을 안 지나도 된다. 이제 그 어른 얼굴을 안 봐도 된다. 사람이 제 죄는 어떻게든 넘기고 산다. 그런데 제가 안도했다는 것, 그것만은 두고두고 못 넘기겠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얼마 뒤에 퇴직했습니다. 38년을 채웠다고 감사패도 받았지요. 고객의 신뢰와 함께한 세월, 감사. 그 글자를 보는데 옥수수 찌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불래 할매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옛 동료가 그 시장 단골이라 부고를 전해 듣고 장례식장 앞까지는 갔습니다. 주차장에 2시간을 앉아 있었지요. 부의 봉투에 10만 원을 넣었다가 이게 무슨 낯으로 내미는 돈인가 싶어 5만 원으로 바꿨다가 다시 10만 원을 넣었다가 유족들 앞에서 향은 무슨 낯으로 피우나 아들이 혹시 알아보면 어머니 돈 녹인 그 은행 여자라고 알아보면 끝내 차를 돌렸습니다. 그 봉투가 아직 우리 집 자개장 서랍에 있다. 이름도 못 쓰고 붙이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10년째. 금자야. 그러니까 이건 네 돈 8천만 원 얘기가 아니다. 나는 네가 2번째 불례의 할매가 되는 꼴을 이 두 눈 뜨고는 못 본다. 그 말을 하러 왔다. 말을 마치고 나니 방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아까 꺼졌고 옥수수는 식어가고 있었지요. 금자가 한참 만에 손을 뻗어 옥수수 하나를 집더니 껍질을 천천히 벗기다 말고 그럽니다. 너는 그 얘기를 18년을 안고 살았니? 이 미련한 것아. 그러고는 옥수수를 도로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눈이 벌게 돼 있었습니다. 정수가, 나 사실은 어젯밤에 서류를 다시 꺼내봤다. 원금 비보장이라는 글자 나도 봤어. 봤는데 물으러 가기가 싫더라. 왜 그런 줄 아니? 그 총각 볼 낯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속았다고 인정하는 게 그게 그렇게 부끄럽더라. 딸한테는 엄마 혼자서도 잘 산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놨지. 이자 모아서 손녀 대학 갈 때 보태준다고 나 혼자 별러놨지. 그걸 다 물으러 간다는 게 그게 참 그렇더라. 저는 금자 손을 잡았습니다. 부끄러운 건 네 몫이 아니다. 나는 그 장사를 38년 한 사람이라 알아. 저쪽에는 연습한 사람이 앉아 있고 이쪽에는 연습 못한 사람이 앉는다. 연습한 쪽이 이기는 게 당연하지. 그게 어째서 네 부끄러움이니. 금자가 코를 한번 훌쩍이더니 벌떡 일어나 달력을 봅니다. 모레까지라고 했지. 은행 몇 시에 문 여니? 그러고는 한마디를 툭 했는데 그 말을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속은 사람이 왜 숨어 살아? 숨을 거면 속인 쪽이 숨어야지. 이튿날 아침 우리는 은행문 열기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금자 가방에는 서류하고 도장, 신분증, 제 가방에는 볼펜하고 수첩, 그리고 저는 금자 휴대전화에 녹음 단추를 눌러 우솥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이제부터 창구에서 오가는 말엔 다 녹음해라. 저쪽도 우리를 녹음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야. 죄 짓는 거 아니다. 내 돈 지키는 일에 미안할 거 하나 없어. 그 총각 박대리라는 직원이 금자를 보더니 반색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오늘은 친구분하고 오셨네요. 금자가 서류를 내밀었지요. 이거 물으러 왔어요. 그러자 낯빛이 살짝 바뀌더니 배운 말이 나옵니다. 어머님, 지금 물으시면 손해요. 이런 기회 다시 없어요. 요즘 이런 조건 어디 가서 못 만나세요. 그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용히 또박또박. 박 대리님,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 이 상품 예금자 보호됩니까? 그게 신탁상품이라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만 저희 은행이 워낙 튼튼하니까요. 둘째, 원금 보장됩니까? 된다, 안 된다. 한마디로요, 보장형은 아니고요. 다만 조건상 웬만해서는 괜찮습니다. 말이 길어지네요.
창구에서 네. 한마디로 대답 못하는 상품은 저희 같은 늙은이들 돈자리가 아닙니다. 셋째, 이 어른 가입하실 때 투자 성향 분석을 하셨을 텐데 75 어른이 어떻게 위험을 다 감수하는 유형으로 나옵니까? 그 항목 누가 짚어드리면서 표시했습니까? 가입 녹취 남아있죠? 지금 같이 들어볼까요? 박대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고객님, 저희는 절차대로 어머님이 어느새 고객님이 돼 있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령 투자자 숙려기간 오늘까지지요.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은 해야겠네요. 저도 그 자리에 38년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무슨 숫자를 채워야 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니 대리님 원망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 시간 낭비는 맙시다. 안쪽에서 책임자가 나왔고 그다음부터는 일이 빨라졌습니다. 서류 몇 장에 도장을 찍고 30분 만에 8천만 원이 고스란히 금자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한 푼 없이요. 법이 정한 말미 아니었으니까요. 혹시 그 말미가 지났더라도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국번 없이 1332 금융감독원입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 불완전 판매다. 불완전 판매 그 글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작년 그 일 때도 그렇게 해서 일부라도 돌려받은 어른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찾은 돈은 그 자리에서 둘로 나눴습니다. 반은 그 은행 정기예금, 반은 길 건너 다른 은행 정기예금. 예금자 보호 한도가 얼마 전에 1억 원으로 올랐다지만 저는 5천만 원 시절 버릇대로 나눠두라고 합니다. 일은 넘으면 돈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먼저라고. 저는 38년 창구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자 몇 푼 차이보다 다리 뻗고 자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은행을 나와 우리는 시장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금자가 말없이 깍두기 접시를 제 앞으로 밀어주더니 숟가락을 들다 말고 이럽니다. 정수가 너는 18년 걸려서 오늘 그 할매 심부름을 한 거다. 늦었어도 심부름은 심부름이야. 고맙다. 저는 국밥이 다 식도록 못 먹었습니다. 73 먹은 할망구가 시장 국밥집에서 남사스럽게 어깨까지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시장 채소 골목을 물어물어 불례할매 큰아들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번호를 눌러놓고 1시간을 못 걸었지요. 겨우 신호가 가고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저는 떨리는 소리로 이름을 댔습니다. 그 은행에 있던 윤정숙이라고. 한참 조용하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윤 과장님이시구나.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가 18년 동안 상상해온 어떤 말하고도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때 그 돈은 당신이 욕심을 부려댄 거니까 은행 원망하지 마라. 사람 원망은 더하지 마라. 그리고 은행 가면 꼭 윤 과장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라. 그게 뭐 유언 비슷하게 됐네요. 당신이 욕심을 부려서 그러는 글은 어두워도 사람 속은 혼이 익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행여 은행에 찾아가 소란이라도 피울까봐 그 죄를 당신이 통째로 뒤집어 쓰고 가신 겁니다. 끝까지 저를 지키는 담이 되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자개장 서랍에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금자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시 외버스로 1시간, 야트막한 산자락에 있는 납골당입니다. 사진 속 불례 할매는 제 기억보다 젊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삶은 옥수수 한 봉지를 앞에 놓고 큰 절을 2번 올렸습니다. 부의 봉투는 끝내 못 드렸어서 그 10만 원으로는 할매 며느리한테 홍삼 한 상자를 붙였습니다. 빈 봉투는 가져와서 이번에는 제 손으로 태웠고요.
여사님, 심부름 이제야 다녀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니겠습니다. 소리 내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자가 옆에서 말없이 제 등을 쓸어줬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바람이 등을 밀어주는데 꼭 그 어른 손 같았습니다. 요즘 저는 경로당에서 누가 은행에 간다고 하면 슬쩍 따라 나섭니다.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권유가 짧아지더군요. 금자는 목욕탕 평상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럽니다. 도장 찍기 전에 딱 두 가지만 물어봐요. 예금자 보호됩니까? 원금 보장됩니까? 내 소리가 바로 안 나오면은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목소리 큰 게 이럴 때는 참 욕이 납니다. 끝으로 창고 안쪽에 앉아봤던 사람으로서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예금보다 낫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요즘 다들 이걸로 갈아탄다. 어머님만 특별히. 이 네 마디가 나오면 정이 아니라 파는 말입니다. 그때는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도장 안 찍는 거, 그게 60 넘은 사람의 제일 센 무기예요. 그리고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장롱에서 통장하고 서류를 꺼내 첫 장에 예금이라고 적혔는지 신탁이나 펀드 보험이라고 적혔는지 보십시오. 아리송하면 사진 찍어 자식한테 물어보시고 그래도 답답하면 국번 없이 1332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20년 좌판을 지킵니다. 돈은 나눠두시고 부끄러움은 속인 쪽에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은행 창구에서 예금보다 낫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으셨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며 권하던가요? 댓글에 그 말 한 줄만 적어주세요. 다른 어르신 한 분이 그 댓글을 보고 당신 통장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창고 앞에서 혼자 도장을 쥐고 계실 친구분께 이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밤에는 통장 먼저 확인하고 주무십시오.